피해 규모라든지 뭐 이런 거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네. 어느 정도 됩니까? 면세점 피해 규모가? 뭐 한 7조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피해는 말할 수 없이 클 거라고 예, 예. 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건 뭐 피해 규모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게 피해 규모가 8.5%가 보고 그랬는데 뭐 또 언론에는 30% 40% 이렇게 해서 피해 규모가 정확하게 보고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제 그로 인해서 중국 관광객이 급감을 했는데 그 관광 통역 안내사라고 들어보셨죠? 네, 네. 이분들이 현저하게 수입이 줄어들어서 거의 생계가 어려울 지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만 한한령 문제만이 아니고 그 전부터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중국 전담 여행사하고 이분들이 그 계약 관계가 굉장히 불공정하게 계약이 되어 있다는 거죠. 표 한번 보시죠. 한한령이 발동되기 전에 광고 전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5일 동안 999원,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7만 원 정도의 한국 5일 관광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3만 4천 원이 이게 초저가 상품으로 팔리고 있는 거죠. 맞죠? 다음 화면 보시죠. 그러다 보니까 쇼핑점 방문이 저기서 보시면 뭐 총 하루에 8곳 막 이렇게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가 아니고 4일 정도, 8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쇼핑몰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 관광객들이 돌아가고 나면 한국 관광은 그냥 쇼핑 극기 훈련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제 쇼핑의 매출이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관광 안내사들에게 벌금을 부과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단체 관광객이 이제 체류하는 동안은 식비가 한 200만 원 나오는데 이것을 미리 그 안내사가 지불하고 후불로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다음 보시죠. 돈을 안 주니까 서로 돈 달라고 지금 이제 카톡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중국 그 여행사, 중국인이 그 운영하는 여행사는 그냥 떼어먹고 도망가기도 한다고 그래요.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미리 보증금하고 예치금도 받게 되고. 다음이요. 다음 한번 보시죠. 근데 보면 또 심지어는 뭐냐면 이게 그 관광객 수에 따라서 1인당 그 관광 통역 안내사에게 요구하는 인두세 그 기준표인데 이것을 버젓하게 그 테이블에 그 여행사 테이블에다가 비치를 해놓고 있다고 그래요. 인두세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또 특수 직종이기 때문에 이게 뭐 4대 보험에도 가입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90% 이상은. 그래서 이게 어려운 상황인데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다변화 시켜서 이게 좀 동남아로 인바우드 관광을 시장을 옮겨간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시장까지 좀 이런 현상이 지금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이런 그 저가 덤핑 관광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원님 지적에 동의를 하고요. 중국 전담 여행사 전자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지금 한한령 이후에 이제 단체 관광객이 많이 줄은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 기회에 양적 팽창, 양적 성장에 집착하기보다 질적 발전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고품격 관광으로 변화하기 위한 그런 콘텐츠들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에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보면 원래 계획대로 한다면 7대 문화권 사업 이렇게 해서 2023년까지 6년 남았는데 이게 지금 1조 1188억 10이 포함해서 집행이 돼야 될 예정인데 지금 3.3% 정도 불과 366억 집행됐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네, 이것도 장관에 임명되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산 문제를 포함해서 꼼꼼히 들여다보고 또 해결책을 찾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 정상의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바랍니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질의하다 말은 전교조 관련돼서 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자, 전교조의 법적 정당성을 다시 되찾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016년에 인터뷰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일단 법원의 판결,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고등법원까지는 그동안의 전교조의 법의 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 네. 이렇게 판결이 됐어요. 예.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미 교원노조법 2조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네, 났습니다. 합헌 판결이 내렸습니다. 자, 네.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을 때 네.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행정명령을 통해서 법의 노조, 저는 그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 법의 노조 판결 난 것을 다시 원상 회복시키겠다는 이야기가 있고 교원노조법을 개정하겠다는 것도 있고 전교조 규약을 개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법도 지금 이정미 의원과 홍영표 의원이 법을 제출해 놓고 있기 알고 때문에 있습니다. 네, 근데 교원노조법 2조는 위헌 판결이 난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제 그것이 과연 입법화되는 데 있어서는 아마 저희 당 의원들은 동의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법이 개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합법화 노력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세 번째 방법 있지 않습니까? 이 전교조 자체가 규약을 개정해서 그러면 이제 지금은 그 해직조합원 9명 때문에 6만 명이 있는 그 네. 교원노조가 지금 법의 노조로 밀려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교원노조 자체에서는 해직조합원을 내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계속 이렇게 오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EI라든가 ILO에서는 또 교원의 기본적인 노동 기본권인 단결권 정도는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게또 거기에 대해서는 좀 해석이 노동단체 다르죠. 입장이고 국제교원단체의 입장이고 예. 또 대개 다른 선진국의 여러 나라들은 단결권 정도는 어느 나라나 거의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다각도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이제 답변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제도 안에서 그 전교조 규약 개정을 말씀을 해주셔서 뭐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억지로 행정명령 발동을 통해서 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까봐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왜 도종환 후보자에 대해서 저희가 자꾸 어떻게 보면 이념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뭐 지금 사실 인사 문제를 지적했지만 조금 편향적 인사가 많이 지금 장관 후보자로 되시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념적인 어떤 편향성이 너무 지나치게 국정에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네.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뭐 김석기 의원님께서 존경하는 김석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의 경우에도 아까 자꾸 회색빛 도시였기 때문에 승복빛이라고만 표현했다고 하시지만 그 앞에 보면 서울은 유혹과 탐욕과 그리고 타락의 도시고 평양은 그런 것을 다 털어내버린 담백한 자존심을 가지고 서 있는 승복빛의 도시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담백한 자존심을 가지고 서 있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평양에 대해서는 뭐 좋게 표현한 것이라고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저희의 우려를 잘 받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네. 아까 국정농단 조사위원회를 특위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것을 어떤 목적으로 할 것이냐. 저는 뭐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이미 특검 또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 다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떤 제도 개선을 위한 그러한 뭐 특이라면 몰라도 이것을 통해서 또다시 문화부 내에 줄 세우고 편가르고 이러한 결과가 온다면 문화부는 빨리 수습해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아까 모두 말씀에서 하신 그 내용과는 배치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국정농단조사위원회는 오히려 제도 개선에 방점을 두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패럴림픽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배지에는 올림픽하고 패럴림픽 이게 로고가 같이 들어있는 걸 달고 오셨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는 별개의 배지를 했던 것을 도쿄올림픽에 같이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배지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동경의 경우에는 패럴림픽 퍼스트라 그래서 모든 이 문구에 다 올림픽 패럴림픽을 같이 해놨는데 우리는 고속도로를 가봐도 그렇고 강릉시를 가봐도 그렇고 올림픽이라는 작년에 SBS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패럴림픽을 모른다고 대답한 국민들이 거의 제가 보니까 52%가 되고요. 그리고 패럴림픽 경기를 관람하겠다고 하신 국민들의 비율이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패럴림픽이라는 것은 장애인들의 스포츠만을 위한 올림픽이 아니라 패럴림픽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그런 올림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패럴림픽 인식 제고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예컨대 공영방송의 경우에는 공익 광고를 일정 부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익 광고를 좀 패럴림픽이 있을 때까지는 패럴림픽에 대해서 조금 더 광고 횟수를 좀 늘리는 방법이라든지 앞으로 올림픽, 패럴림픽을 꼭 경기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생각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패럴림픽이 진정한 장애인들 축제로 아니라 국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다음에는 안민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다만 한한령 문제만이 아니고 그 전부터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중국 전담 여행사하고 이분들이 그 계약 관계가 굉장히 불공정하게 계약이 되어 있다는 거죠. 표 한번 보시죠. 한한령이 발동되기 전에 광고 전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5일 동안 999원,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7만 원 정도의 한국 5일 관광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3만 4천 원이 이게 초저가 상품으로 팔리고 있는 거죠. 맞죠? 다음 한번 보시죠. 그러다 보니까 쇼핑점 방문이 저기서 보시면 총 하루에 8곳 막 이렇게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중국 그 여행사, 중국인이 그 운영하는 여행사는 그냥 떼어먹고 도망가기도 한다고 그래요.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미리 보증금하고 예치금도 받게 되고. 다음이요. 다음 한번 보시죠. 근데 보면 또 심지어는 뭐냐면 이게 그 관광객 수에 따라서 1인당 그 관광 통역 안내사에게 요구하는 인두세 그 기준표인데 이것을 버젓하게 그 테이블에 그 여행사 테이블에다가 비치를 해놓고 있다고 그래요. 인두세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또 특수 직종이기 때문에 이게 4대 보험에도 가입, 이게 하루에가 아니고 4일 정도, 8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쇼핑몰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 관광객들이 돌아가고 나면 한국 관광은 그냥 쇼핑 극기 훈련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제 쇼핑의 매출이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관광 안내사들에게 벌금을 부과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단체 관광객이 이제 체류하는 동안은 식비가 한 200만 원 나오는데 이것을 미리 그 안내사가 지불하고 후불로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다음 보시죠. 돈을 안 주니까 서로 돈 달라고 지금 이제 카톡하고 있죠. 그죠?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90% 이상은. 그래서 이게 어려운 상황인데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다변화 시켜서 이게 좀 동남아로 인바우드 관광을 시장을 옮겨간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시장까지 좀 이런 현상이 지금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이런 그 저가 덤핑 관광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원님 지적에 동의를 하고요. 중국 전담 여행사 전자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지금 한한령 이후에 피해 규모라든지 이런 거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네. 어느 정도 됩니까? 면세점 피해 규모가? 한 7조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피해는 말할 수 없이 클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건 피해 규모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게 피해 규모가 8.5%가 보고 그랬는데
또 언론에는 30% 40% 이렇게 해서 피해 규모가 정확하게 보고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제 그로 인해서 중국 관광객이 급감을 했는데 그 관광 통역 안내사라고 들어보셨죠? 네, 네. 이분들이 현저하게 수입이 줄어들어서 거의 생계가 어려울